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를 끝내 외면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삶은 흔들리고 시간은 허무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세네카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삶을 준비하지 않는 자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그 지혜를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죽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일부, 죽음은 자연의 일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언제 닥칠지 모르고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마음속에서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이며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과 같은 차원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잎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순환일 뿐입니다. 태어남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다시 이어지는 생이 있습니다. 세네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질서로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노년의 어르신들이 이제 삶의 끝자락에 다다랐음을 조금씩 느끼며 불안을 토로하곤 하십니다. 이제 내 차례가 다가오면 어떡하나?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이상한 예외로 여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순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꽃이 지는 것이 슬프지만 다시 봄이 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지는 순간조차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 생명은 다시 또 다른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세네카의 가르침은 이 단순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죽음을 거부할수록 고통은 커지고 죽음을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상상입니다. 마치 끝없는 어둠 속으로 홀로 던져지는 듯한 막연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죽음 또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순환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자연에서 떼어내려는 자는 삶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 삶과 죽음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끝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참된 무게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남은 시간은 오히려 더욱 빛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빛내주는 거울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한순간 한순간을 감사히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네카가 말한 죽음의 본래 의미입니다. 죽음은 결코 삶의 파괴자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자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움 속에서 밀어내지 마십시오.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늘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2부 짧은 삶, 낭비된 삶.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아주 강렬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지 않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짧게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삶을 낭비했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 앞날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생기는 불만.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세네카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짧다고 불평하면서도 그 삶을 헛된 일에 탕진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합니다. 벌써 70이라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네. 이런 탄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네카의 통찰은 다릅니다. 삶이 본래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했기에 짧아진 것이라는 겁니다. 즉, 문제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사용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를 사소한 잡담과 불평 속에 흘려보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자존심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그 하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같은 하루를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고 책 한 장을 읽으며 사색하고 짧은 산책 속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보냅니다. 시간의 길이는 똑같지만 삶의 밀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두고 삶은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길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같은 하루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짧아지기도 길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년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미 흘러간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시간은 낭비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늘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일부는 이미 지나갔고 일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짧게 만드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한숨 쉬거나 미래만 바라보며 기다리다가 정작 오늘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시간을 더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채워나갈 것인가. 시니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짧지 않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들 뿐이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길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남은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감사와 의미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3부. 두려움의 뿌리.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아가는 것 또한 두려워한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끝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고 그 알 수 없음이 불안을 키웁니다. 인간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을 더 크게 부풀려서 두려워합니다. 깜깜한 밤길을 걸을 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바람 소리만 들어도 귀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와 같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무지 속에 두는 것은 삶 전체를 두려움 속에 두는 것과 같다. 죽음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순간부터 삶의 모든 순간이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노년에 접어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더 자주 마음을 스칩니다. 자다가도 심장이 두근거려 혹시 이게 마지막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질수록 내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은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피하려 듭니다. 생각하지 말자, 괜히 불안해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회피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죽음을 모른 척하는 것이 우리의 불안을 줄여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 방치된 공포는 더 크게 자라납니다. 세네카는 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먼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라. 죽음을 외면할 때 우리는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삶이란 결국 유한하기에 가치 있는 것인데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의 진짜 의미를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채우지 못한 아쉬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생각,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후회, 이런 감정들이 죽음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헛된 삶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의미 없는 삶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는 사실상 삶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시간이 헛되이 가는 건 아닌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할 때 죽음은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시니어 여러분, 죽음을 줄이려 하지 말고 삶을 채워 나가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다 해도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을 덜 두렵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삶의 모든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성찰할 때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삶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삶을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쓸 때 죽음은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한 과정으로 우리를 다음 여정으로 이끄는 다리일 뿐입니다. 4부.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듯. 세네카는 인간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아주 뼈아픈 지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잃는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왜 삶을 허비하는지가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내일을 약속합니다.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언젠가 책을 써야지. 조만간 친구 한번 만나야지. 그러나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내일을 미루다 보면 오늘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결국 우리는 늘 오늘을 놓친 채 후회 속에서 늙어갑니다. 세네카는 이런 태도를 삶을 가장 어리석게 소비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자는 현재를 빼앗기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삶을 붙잡는 방법에 대한 철학적 충고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선 시니어 여러분, 돌아보면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자식 키우고 일하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70, 8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내 삶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세네카는 그 답을 오늘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피하려 애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듯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삶은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깊게 사는 것이다. 깊게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도 더 이상 돈이나 명예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못다한 용서를 건네며 마지막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태도가 바로 오늘을 사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고 죽음을 의식하면서 오늘을 충실히 살면 삶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세네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긴다. 즉,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많은 노년의 어르신들이 이제는 늦었다고 말합니다. 벌써 늙었는데 뭘 하겠어. 이제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하겠나? 하지만 세네카는 절대 늦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오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삶이 새롭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아이 손을 꼭 잡는 그 순간,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웃음, 햇살을 느끼며 걷는 짧은 산책, 이 모든 것들이 삶의 본질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내일의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하고 오늘의 기쁨이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5부. 죽음보다 두려운 것.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죽음이 가장 두렵다. 그러나 세네카는 정반대의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진정 두려운 것은 헛되이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가장 큰 공포로 여기지만 사실은 의미 없는 삶이야말로 진정 무서운 일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왕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죽음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삶을 짧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허비한 시간이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충분하지만 쓸모없이 흩뿌리기 때문에 짧게 느껴질 뿐이라는 뜻입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젊을 때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사랑하는 이에게 따뜻한 말을 더 했더라면, 일만 좇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더라면, 이런 후회가 남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후회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을 헛되이 산 자는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채우지 못한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우리 손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어떻게 살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삶은 길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은 충분히 길다. 짧은 순간에도 충실히 살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삶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시청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입니다. 빈 마음으로 죽음을 맞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산 세월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낭비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채우십시오.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고 스스로에게도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작은 기쁨 하나라도 감사히 누리며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네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삶이 충실하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그림자가 되지 않습니다. 6부. 평정심을 지니는 법. 세네카는 마음의 평정에 대하여에서 삶의 가장 큰 지혜 가운데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자는 삶의 모든 어려움에도 평온하다.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자는 다른 어떤 고통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죽음을 회피하는 자는 작은 불안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몸이 약해지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도 경험하며 삶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정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떠한 폭풍도 두렵지 않다. 삶에는 늘 예기치 못한 풍랑이 있습니다. 병, 가난, 관계의 갈등, 외로움. 이런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평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정을 잃는 순간은
대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더 나빠지면 어쩌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이 불안이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죽음을 이미 준비했기에 그보다 작은 고통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사색하는 자는 삶을 다스릴 힘을 얻는다.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정을 기르는 첫걸음입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삶의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마음이 키울 때 커진다. 평정을 지닌 자는 고통의 뿌리까지 꺾어버린다. 삶의 어려움은 실제보다 마음속에서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삶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노년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가 두렵고 자식 걱정에 마음이 무겁고 경제적인 문제도 여전히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평정입니다. 세네카는 평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정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즉, 평정은 바람 한 점 없는 고요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네카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생각하라. 죽음을 외면하면 두려움은 커집니다. 그러나 죽음을 자주 성찰하면 삶의 사건들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죽음을 이미 준비한 사람은 돈의 손실에도 명예의 상실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라.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부유하다. 욕망이 많으면 삶의 평정은 깨집니다. 단순하게 살 때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시니어 여러분, 노년에 접어든 지금은 많이 소유하기보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단순한 기쁨을 누리며 살 때 평정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세네카는 평정을 얻은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요함이 있고 그의 말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는 삶을 얻은 것처럼 죽음을 맞을 준비도 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에서 평정을 찾는 길이고 평정을 찾는 것은 삶을 더 깊고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 그것이 우리 노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것입니다. 7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세네카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멀리 밀어내고 아직은 아닐 거야 하며 외면합니다. 그러나 세네카의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가볍지 못하고 죽음을 직면할수록 삶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언제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삶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고 마음을 비우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가는 것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늘 불안 속에 삽니다. 마지막이 다가올까 두려워 정작 오늘의 행복을 붙잡지 못합니다. 반대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무겁고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돌아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미련을 줄이는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 남들의 시선을 붙잡으려 할수록 죽음은 더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죽음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진정 부유하다.
욕망을 줄이면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 열립니다. 둘째, 현재를 채우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삽니다. 세네카는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잃는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의 대화, 오늘의 미소, 오늘의 감사에 충실합니다. 셋째, 평정을 기르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자는 삶의 모든 어려움에도 평온하다. 세네카의 이 말처럼 죽음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때 작은 고난들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병마와 외로움도 더 이상 삶을 삼키지 못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입니다. 죽음을 인정할 때 삶의 매 순간은 더 빛나고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시니어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삶은 늘 허둥대며 불안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 삶은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다가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자유롭게 산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결국 자유를 얻는 삶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사슬이 아니기에 남은 날들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고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 삶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삶을 충분히 누렸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네카의 말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에야 비로소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을 밀어내며 사는 인생은 늘 불안에 흔들리지만 죽음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은 한순간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깊고 단단하게 쌓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곁을 지키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허전하고 죽음이 더 가까워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남은 삶을 더 깊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마지막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은 더 빛나고 끝을 준비할수록 남은 날들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세네카가 말한 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을 빛내주는 또 하나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길,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워지길,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별빛 철학이 앞으로 나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